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네요. 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이제 28일, 9일 정도 남았네요. 그쵸? 자,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떨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남은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남은 기간도 되게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이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어떤 걸 좀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냐면, 이제 지금은 뭔가 너무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분들 등급이 나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에서 일단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 그 베이스를 이 베이스에서 만약에 하나 두 개씩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등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가 이거는 나의 실력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하는 문제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춘다는 거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나씩 다져가다가 내가 그럼 여기서 등급을 한 단계 더 올려볼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조금씩만 더 얹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성적보다 훨씬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학습하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학습법에 대해서 좀 이제 뭐 궁금하다면 일단 뭐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학습법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만약에 혹시 궁금하시다면 뭐 저한테 이제 제 여기 인스타그램 링크 있으니까 거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학습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건 지우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 나는 이제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막대나선 은하랑 퀘이사 나타낸 거네요. 그쵸? 보니까 가가 이제 막대나선 은하 맞고요. 나가 퀘이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퀘이사는 여러분들 은하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퀘이사는 은하지만 퀘이사의 특징이 뭐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은하지만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는 거다. 그쵸? 자, 문제 풀어봅니다. 기읍, 퀘이사에 해당하는 건 나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가에서는 나선팔이 관측된다. 그쵸? 나선팔이 관측되겠습니다. 자, 나와 우리나라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가 아니고 점점 멀어진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 아까 뭐 문제 초입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K사는 우리나라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은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죠. 왜?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해요? 자, 항상 중요한 거 우리나라라는 거 항상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과 8월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나라 2월은 뭡니까? 겨울이죠. 8월은 여름입니다. 그쵸? 그러면 수온은 당연히 겨울일 때 수온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B가 겨울이고 A가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A가 즉 8월이고 B가 2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 중에 한 지점에는 강물이 직접 유입된다. 여러분들 이 강물 유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강물이 유입된다는 말은 이제 강물은 짠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맹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염분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읍이 강물이 유입돼서 염분이 더 낮은 포인트, 즉 기읍이 강물 유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읍. 강물이 직접 유입되는 지점은 기읍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표층에서의 월 평균 밀도는 A가 B. 자, 여러분들 밀도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 했어요? 밀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수온이에요. 그래서 이 수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B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밀도는 더 작겠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디귿 수온만 고려할 때 자, 산소 기체 용해도 여러분들 이 기체 용해도는 제가 뭐를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제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사이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이다. 여러분들 사이다 마실 때 따뜻한 사이다가 사이다는 이제 뭐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따뜻한 사이다가 뭔가 약간 좀 푹 쏘는 느낌 들까요? 아니면 뭐 차가운 사이다가 툭 쏘는 느낌 들까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알죠.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더 잘 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B보다 당연히 더 적겠다. 그쵸? A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쵸? 용해도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에 반비례한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날 이 뇌우에 영향받은 어느 지역의 누적 강수량. 여러분들 이 뇌우 하는 순간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쵸? 뇌우는 단계가 총 3단계가 있죠?
저군 단계랑 그쵸 그 다음에 성숙 단계랑 그 다음에 소멸 단계 이 세 단계 여러분들 학습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 학습해 보시고요. 알겠죠? 자 일단은 네오에 영향받은 어느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죠. 문제 꼼꼼히 안 읽은 사람들 아마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누적 강수량입니다. 그쵸? 그냥 강수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봐 바로 물어봤죠. 강수량은 T4에서 T5가 자 그러면 선생님 강수량이 T4, T5 여기가 당연히 이거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아, 누적 강수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증가한 요만큼이 T4에서 T5만큼 내린 거고요. 이 증가한 요만큼이 T5에서 T6만큼 내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T4에서 T5가 더 많겠다. 그쵸? 틀렸습니다. 자, 네오는 아주 좁은 지역에 비가 엄청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맞는 말이고요. 자, T4에서 T7까지 강수는 주로 저군형 구름. 자, 네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군형 구름에서 생기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도로 양쪽 절개면 이렇게 질량을 관찰했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응해암이 보입니다. 그쵸? 응해암을 가지고 이제 뭐 열세층 건축으로 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열세층 건축을 결정하고 이제 특징, 뭐 이제 암상해안 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쵸? 자, 건축을 그럼 뭘 쓰면 될까요? 당연히 응해암을 쓰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이암증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에서 이거 무슨 구조죠? 이거 건열이다, 그쵸? 선생님 건열이 근데 뒤집히지 않고 제대로 퇴적이 됐네요? 그럼 역전이 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풀고 니은을 날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디귿 A의 4함층은 B의 4함층보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응해암 지역은 같은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시기보다 보세요. 4함은 이 시기보다 더 최근 시기, B는 최근이고 A는 이 응해암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더 오래된 시기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A의 4함층이 더 먼저 생성되었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이제 어느 지역 하부에서 생성된 마그마 AB의 분포랑 이제 SiO2 함량을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이 SiO2 함량 보는 순간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죠. 뭐를 옆에 적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현안유 반섬화를 옆에 적어 놓으면 되겠다. 그쵸? 현안유 반섬화. 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SiO2 퍼센트도 그냥 외워놓으라고 했다. 그쵸? 현무암은 52%보다 좀 적을 거고요. 유문암은 63%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사이가 안산암 계열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는 바로 이제 여기서 적을 텐데 아직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사실상 화강암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B는요, 뭘로 적어줘야 됩니까? 반려암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A가 분출하여 굳으면 자, 이제 위에 부분, 여기 밑에가 저립질이고 위에가 세립질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라인이 분출해서 굳어지는 게 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분출해서 굳으면 융남이 된다가 맞는 얘기고요. 자, B는 니은 과정. 자, B는 지금 반려암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현무암 과정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지하 온도 분포 어때요? 그 압력 감소 맞죠? 얘가 바로 뭐예요? 현무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니은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자, 마그마가 여러분들 이 지하 온도 분포 이게 만날 때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만날 때, 니은 만날 때 보시면요. 이 곡선하고 만날 때 기울기는 여기 생기고 니은은 여기에 마그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는 어때요? 기울기 A고 니은이 B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A가 즉 B보다 더 낮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쵸? 자, 기울기 화강암이고 니은이 이제 현무암, 즉 뭐 반려암 뭐 같은 의미니까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가는 이렇게 쓱쓱쓱쓱 되는 거 보이죠? 4층리가 되겠고요. 나는 여기 밑에가 되게 좀 굵은 암석이 굵은 뭐 암석? 네, 굵은 뭐 자갈 같은 돌이 보이네요. 그쵸? 네, 이건 점이층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는 주고 여감층. 여러분들 여감층은 일단 얕은 물에서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층리는 우리 얕은 물에서나 또는 뭐 사막에서 생깁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의 형성 과정에서 퇴적물은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그쵸?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리 더 이제 빠르게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쌓여 있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가와난 모두 육상 환경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막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호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호수도 육상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다 육상 환경에서 생길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그림은, 자, 항상 이런 것들 밑줄 쳐야 되죠. 주계열성인 중심별로부터 이제 행성이 받는 복사에너지. 아, 그러니까 행성이 받는 복사에너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거리랑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맞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거리가 짧을수록 복사에너지가 더 크게 받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조건을 줬네요. A와 B는 생명 가능지대에 둘 다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A와 B가 둘 다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는 말은 저는 이거 그냥 편하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 이것도 머리가 잘 안 떠오르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제일 좋아요. 자, 이런 어떤 중심별이 아주 예쁘게 있네요. 별로 안 예쁜데요. 그쵸? 그럼 그냥 이렇게 태양처럼 안 그리고 그냥 빨간 별로만 그리고 싶네요. 그쵸? 뭔가,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그러면 이제 A랑 B가 이 중심별의 생명가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러면 A가 받는 복사제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A는 약간 이 바깥쪽에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최대한 바깥쪽에 A가 있고요. 그럼 B는 좀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B가 조금 앞쪽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버리시면 바로 풀 수 있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는 당연히 누가 더 가깝습니까? B가 더 가깝다. 그쵸?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C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 C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이제 물을 고체장에 존재한다는데 보세요. 이 지금 우리 지구랑 이 C랑 지금 보시면 거의 이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태양하고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고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 지구가 1만큼 받는데 C는 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렇단 말은 C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이 고체 상태 존재할 수가 없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디귿. 생명 가능지대에 총 몸을 쓴 총기간. 자, 여러분들 생명 가능지대의 총기간 이거는 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별의 수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 별의 수명이 어떻습니까?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그쵸? 표면 온도가 자, 별의 수명이 짧겠죠. 표면 온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그쵸? 표면 온도 높다는 말은 별이 아주 빠르게 뭔가 이런 그 뭐죠 수소연융합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헬륨융합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조금 빨리 다 식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별의 수명이 짧을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기간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짧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표면 온도만 비교하면 되겠죠. AB는 이쪽 라인 좀 낮은 거고 지구는 위쪽 라인이잖아요. 지구가 더 짧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그림은 우주 구성에서 ABC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 거네요. 자, ABC는 보통 암흑 에너지, 맞죠? 그건데,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TCD는 값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죠? 현재는 비율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단 말은 현재 제일 비율 많은 B가 뭡니까? 이 친구가 암흑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이 친구가 암흑 물질이 되겠고요. 마지막 제일 작은 C가 보통 물질 되겠습니다. 그쵸? ABC 바로 판단 가능했다. 그쵸? 자, A는 지구 질량. 자, 지구도 우리 지구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아무 물질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틀렸고요. 자, T시부터 현재까지 C의 총량. 그쵸? 여러분들 물질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그쵸?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디귿 여러분들 이 디귿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주 나오는 개념이죠. 암흑 에너지의 여러분들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밀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근데 이 분수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일정하다고 해서 이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풀면 되게 위험한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풀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는 게 좀 좋겠냐면요. 자,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자, T식의 현대식을 지금 우리 밀도를 비교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분수에 대한 이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분수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밀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밀도 부피의 질량이면 우리가 이 밀도를 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이제 부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부피, C의 부피, 뭐 이렇게 A 부피, B의 부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모가 전부 다 같은 부피가 되기 때문에 부피를 다 날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분수의 효과 때문에 이 같은 부피, 선생님들 왜 부피가 다 똑같습니까? 자, 이 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이 부피가 여러분들 이제 이 우주 구성 요소 할 때 부피는 이제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우주 전체적인 크기로 생각했을 때 이 부피는 그냥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날려주시게 되면 사실상 남는 건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남는 거는 이제 A의 질량, 그 다음에 B의 질량, C의 질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암흑에너지가 밀도가 일정하다 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 T시기랑 현재시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T시기 같은 경우랑 현재시기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우리 이 질량이 A랑 C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암흑에너지 밀도가 일정한다는 말은 우리 부피가 커지면서 질량도 같이 커진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T시기 때는 일단은 이 분모가 있는 B에 대한 질량이 조금 작겠다, 그쵸? 근데 이 현재 어차피 얘들은 같이 줄고 있어요. 얘들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 변함 없다 그리고 줄었다. 근데 요것도 변함이 없다인데 얘가 밑에가 늘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이 암흑 에너지가 여기가 줄어들었고 T는 현재는 늘어났기 때문에 T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일단 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괜찮다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나라의 지상 일기도입니다. 자, 이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보시면 이쪽이 약간 저기압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기압값이 어때요? 중심부로 갈수록 더 작겠다. 그쵸? 니은이 더 작습니다. 틀렸고요. A지점 상공. 자, 전선면. 여기 지금 온대 저기압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할랭. 지워졌네요. 온난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 전선면이 있다 했죠. 이렇게 양쪽에. 그러면 전선면이 어디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A지점 상공면은 존재하지 않죠? 자, B지점 바람. 자, 이것도 바람도 항상 그려보시면 됩니다. B지점 바람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B지점은 무슨 게 여기가 B지점이잖아요. 서풍이 아니고 동풍 계열이 되겠고요. 자, 평균 기온. 여러분들 평균 기온은 너무 쉽죠, 그죠? 위도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도가 높을수록 평균 기온 낮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4번이 바로 답이고요. 5번 전선 X는 온난이 할랭 아니죠. 할랭이 온난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가는 이제 어느 태풍에 영향받은 관측소 P에서 나타낸 거네요. 그쵸? 당연히 P의 위치를 안 알려주겠다. 그쵸? 자, 적외 영상 나타낸 거고요. 적외 영상, 뭐 구름의 높이를 물어보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P의 위치는 이제 X와 Y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P의 그중 어때요?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지나가겠다. 그쵸? 그러면 P의 위치가 X 또는 Y 중에 하나란 얘기는 X는 안전반원이고 Y는 위험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반원에서는 이 뭐죠? 이 풍향 변화 그쵸? 여러분들이 알죠? 풍향이 이렇게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찍힌 게 풍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풍향이 되겠고요.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줄은 이 친구가 기압이 되겠고 이렇게 지글지글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죠? 이 친구가 바로 풍속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테니까 만약에 모르신다면 한번 조금 학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풍향 변화만 보면 됩니다. 자, 풍향 변화 봤을 때 어때요? 일단 처음에는 약간 북동풍 계열로 이렇게 갔다가, 그쵸? 북동풍 계열을 갔다가 동풍으로 갔다가, 맞죠? 뭐 남동풍 갔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쵸?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P의 위치는 Y다가 맞는 얘기고요. 관측 기압의 변화폭. 자, 이 기압의 변화폭은 뭘 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 기울기 변화를 보면 되겠죠? 이 기울기 변화 어때요? 이렇게 조금 완만한데 T3에서 T4는 어때요? 조금 더 좀 가파르다. 그렇죠? 그럼 폭은 당연히 T3, T4가 더 크겠네요. 자, 구름 최상부의 높이. 자, 이거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 했죠? 자, 적외선 영상은, 자, 일단 제가 뭐 가시광 적외선 다 해가지고, 이제 희고 밝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죠. 그죠? 희고 밝다, 그 다음에 희고 밝다, 두껍고 높다, 이렇게 해갖고 외우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름 최상부 높이 봤을 때, 누가 더 이렇게 지금 더 밝게 보입니까? A가 더 밝게 보이죠. 그죠? 밝은 애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희고 밝다, 두껍고 높다. 자, 밝다. 즉, 얘가 바로 구름의 높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름의 높이. 그쵸? 그래서 A가 당연히 B보다 더 높습니다.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희고 밝다 해줄게요. 그쵸? 희고 밝다. 이거는, 희고 밝다.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희다란 말은 얘는 가시광선이고, 밝다란 말은 적외선에 대해 나온 얘기예요. 가시광선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애가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적외선으로 밝게 보이는 애가 구름의 높이,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희고, 밝다, 두껍다, 높다. 이렇게 세트로 바로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시광선 적외선 순서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은 판경계 주변에서 열점에, 자, 이쪽에 열점도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산섬 ABC 생겼다고 하고요. 자, 기역은 해령 또는 해구입니다. 해령인지 해구인지 찾으라고 하네요. 그쵸? 그럼 해령 해구를 찾으려면 이 경계를 기점으로 속도를 보면 되겠네요. 아, 이 화살표가 속도를 나타낸 건데 어때요? 이쪽이 더 빠르고 뒤쪽이 더 느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친구는 해령은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쪽이 더 멀리 나가고 조금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마치 이렇게 나가는 거랑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이 친구 바로 해령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판 자체가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열점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C 밑에 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로 가가지고 가장 생성되고 생성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A가 가장 먼저 생성됐겠네요. 그쵸? 자, 기억 가봅니다. 가장 먼저 형성되고 화산섬은 A가 맞는 얘기고요. 자, 기억은 당연히 해령이기 때문에 멘틀대로 상승률 존재하는 게 맞고요. 자, 기억. 이 해령은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이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한 어느 시기. 자, 그죠? 엘니뇨, 라니냐를 빨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분 해역의 표층 수온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온에 대해서 얘기 너무 쉽다, 그쵸?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하나네요. 자, 여러분들, 동태평양, 서태평양 중에 누가 더 수온이 낮을까요? 당연히 무역풍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역풍 떠올렸을 때 무역풍이 어디서 불어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바닷물을 다 보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닷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용승이 치고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차가운 곳이 동태평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동태평양입니까? 이 관측값, 평년값 다 평년값으로 먼저 보신 것도 괜찮죠? 자, 평년값으로 봐가지고 A가 서태평양이 되겠고요. 여기 적을까요? A가 서태평양이 되겠고 B가 동태평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는 동태평양 틀렸고요. 자, 이 시기에 B의 해수면 높이 편차는 자, 일단 그럼 보세요. 이제 봅시다. 이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지금 동태평양 쪽 우리는 기준을 동태평양으로만 보는 게 되게 쉬워요. 이 기준 볼 때 동서 같이 보면 안 되고 한쪽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동태평양의 기온이 올라갔다는 이 포인트가 바로 엘니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엘니뇨일 때는 해수면 높이 편차가 어떻게 될까요? 라니냐일 때, 즉 평상시일 때 해수면 높이가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승이 채우는 거니까 엘니뇨일 때는 해수면 높이가 상대적으로 더 높겠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양의 값이다가 맞는 얘기고요. 자, 이 시기 해면기압. 여러분들 이 기압은 저는 쉽게 온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로 하면 왜 쉽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온도가 낮으면 우리가 어때요? 여름이잖아요. 이거 겨울이죠. 죄송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무슨 기압? 고기압 생각하시면 되겠고. 온도가 높으면 무슨 기압? 저기압. 그래서 온도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시기에 B는 어때요?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기압은 낮은 거고요. A는 기압이 더 높은 겁니다. 그쪽은 평년보다 당연히 더 작게 나타나겠네요.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별 기울과 니은의 표면도랑 절대등급 나타낸 거네요. 그쵸? 절대등급 줬단 말하고 표면도를 줬단 말은 우리한테 이제 좀 계산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울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한번 비교해보는 거네요. 그쵸? 근데 A가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표면도 절대등급이 되니까 우리 태양에 대한 조건 한번 먼저 봅시다. 자, 태양의 표면도를 1로 뒀을 때 절대등급이 4.8이네요. 그쵸? 이걸 활용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역. 기역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 자, 이쪽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 기역에 대한 광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역에 대한 광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기역에 대한 절대 등급 2.7인 거 알고 있고 마이너스 2.7인 거 알고 있고 표면도 3이니까 3의 4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 R로 줄게요. R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양과 지금 기역 간의 절대 등급 차이를 한번 볼까요? 절대 등급 차이가 4.8에다가 2.7을 더해주면 몇 정도 차이 나요? 지금 7.5죠. 선생님 그러면요. 밝기가 5등급의 여러분들 밝기가 100배예요. 그러면 7.5등급은 어때요? 5등급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7.5등급은 1000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L 기역은 일단 1000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쵸? 1000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되는 3의 4승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양변에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러면 1000을 루트 씌우면 10 루트 1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3의 4승
33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이 되겠다. 그쵸? 아, 여러분들, 이제 곱해서 왔는데, 이 R이 과연 3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자, 10 곱하기 루트 10은, 루트 10은 3보다 크니까, 얘는 약간 30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면, 우리 R을 그냥 상으로 둘게요. 어때요? 9 곱하기 3 해봤자 27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R이 3보다 커야지만 이 10 루트 10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기역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자, 니은의 밀도는 태양보다 크다.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면요. 표면 온도가 지금 태양보다 어때요? 더 높아요. 그럼 원래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은데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어때요? 더 적게 나타나네요. 아, 니은은 그럼 어때요? 아, 원래 우리 주기혈성, 우리 알죠? 이 HR도를 그려보시면 이 주기혈성 요 라인이 있고 지금 요 위에가 거성 라인, 아래가 지금 백색 외성 라인인데 요 백색 외성 이쪽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니은의 밀도는 태양보다 더 크게 맞는 말이죠.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쪽 갈수록 밀도는 더 커지죠. 그렇죠? 밀도는 거성이 더 작고 주결성이 크고 백색에서는 갈수록 더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죠. 자, 디귿. 기역과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 만약에 같대요. 그러면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기역이 니은의 100배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셔야겠죠. 우리 겉보기 등급을 이 그냥 절대 등급을 아까 이 L 광도를 절대 등급 뒀으니까 이 겉보기 등급은 스몰 L로 둘게요. 이 스몰 L은 여러분 알고 있죠? 공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기역과 니은의 절대 등급을 생각해 볼까요? 아, 역시 문제가 장난 아니죠. 그대로 아주 예쁘게 준 겁니다. 마이너스 2.7, 7.3 더하면 몇이 나오죠? 정확하게 10이 나옵니다. 그쵸? 왜냐면 마이너스 2.7에다가 7.3을 더, 그러니까 알죠? 차이가 10인 것 같죠? 7.3에다 마이너스 2.7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등급 차이, 즉 밝기 몇 배 차이 난다? 10,000배 차이 나니까 여러분들 밝기가 10,000배 차이가 나면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 같으려면 거리는 몇 배 차이 나야 됩니까? 100배 차이 나야지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같은 거죠. 그쵸? 겉보기 등급이 같으려면 거리가 100배 차이 나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이제 지구 공전 궤도의 20류가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쵸? 자, 나는 그1점에서 지구의 자전축과 적도.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다. 그쵸? 그1점일 때 우리 어떻게 나타내는지 현재를 항상 그리고 출발하셨는데 했죠? 현재일 때는 우리가 여기 태양이 있다고 치면요. 자꾸 아까도 태양 자꾸 그리네요. 그쵸? 태양이 있다고 치면 그1점에서는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항상 현재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됐죠? 안 나오더라도 이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기읍. 세타의 크기.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세타의 크기가 보시면요. 이 자전축의 기울기랑 세타랑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면 선을 예쁘게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예쁘게 그어보면 어때요? 이 세타랑 요 세타랑 이 각도 해가지고 똑같죠? 그쵸? 아, 세타가 곧 자전축 기울기예요. 그쵸? 그럼 자전축 기울기는 뭘로 보면 되죠? 자전축 경사각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울하고 니은 비교해볼까요? 기울기의 경사각은 여기 잡히고 니은의 경사각은 여기 잡혔네요. 아, 니은이 더 크죠? 기울기 더 작다가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 지구가 원일점 위치할 때 30도 S에서 최악의 남중고도.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이거 원일점하고 이거 원래 남중고도를 구할 때는 계절이 중요하거든요. 여름일 때는 더해주고 겨울 때는 빼주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남중고도를 구하려면 경사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구의 원일점과 근일점과 아무 상관없이 또 뭐가 중요합니까? 경사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과 현재 경사각을 비교해보니까 둘이 어때요? 똑같네요. 바로 그냥 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30도 N의 연고차. 여러분들 연교차 볼 때 제가 제일 쉬운 판단 기준으로 했죠. 경사각. 제일 먼저 경사각을 먼저 보세요. 경사각이 클수록 뭐 북반구건 남반구건 상관없어요. 경사각 클수록 무조건 연교차 큰 겁니다. 이거는 진짜 0.5초 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기획과 니은 만약에 경사각이 같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뭐 20일도 보셔야 되고 뭐 이제 혹시나 이제 계절도 보셔야 되고 하는 건데 경사각이 차이가 나면 왜냐면 한쪽은 증가하는 경향인데 한쪽은 감소하는 경향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무조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사각이 어때요? 기역이 니은보다 더 작으니까 연결차도 작다. 그냥 바로 이렇게 맞다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모르겠으면 개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설명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뒷장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아끼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서로 다른 해양에서 이제 남북 방향으로의 연평균. 자, 이 남북 방향으로의 연평균의 수송량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과 음은 뭡니까? 방향만 준 거예요. 이게 에너지 수송량이 이게 양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고요. 방향을 준 겁니다. 그쵸? 그러면 보세요. 이쪽 플러스 1쪽이 북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1쪽이 남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이 위도 0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쪽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가 북반구가 되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북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북반구니까. 왜냐하면 원래 우리 에너지의 흐름은 위도가 원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야 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밑에 얘가 남반구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5번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답률 1위인 게 여러분들이 이 북반구, 남반구 판단을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에너지 수송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기억 봅시다. 그러면요. 선생님 에너지는 무조건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대서양의 A 해역은 지금 보시면 이 대서양만큼은 반대였다는 거죠. 대서양만큼 우리 남반구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반구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게 이제 대서양이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죠. 와, 이 문제 되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니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에너지 수송량의 합은 A예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수송량 자체를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요, 이 플러스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그래프의 폭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해역은 보시면 제가 폭을 좀 색깔 있는 걸로 할게요. A 해역의 태평양 인도양은 이만큼 폭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만큼 폭이고요. 지금 이 높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해역은 어때요? 태평양 대서 인도양 이만큼이죠. 어떻습니까? 높이가 누가 더 높아요? A 해역이 더 높죠. 그래서 A 해역이 더 어떻습니까? 이 수송량의 합은 A 해역이 더 크겠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해양에서 영평균 증발량 빼기 강수량. 여러분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어때요? 일단 중위도 쪽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어때요? 증발량이 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비해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프를 볼 때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생각하셔서 침착하게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 가는 이제 주계열성 A와 B의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비에 따른 수소 질량비죠. 그죠? 그럼 이 누적 질량비 중에서 수소가 얼만큼 차지하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PP랑 C는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뭐 미리 적고 갈까요? 니은이 PP겠고, 그 다음에 기억이 C는 오겠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태양의 질량과 똑같은 거와 5배 중에 하나래요. 자, 여러분들 태양 질량의 1배랑 5배는 어떤 차이가 있죠? 태양 질량 5배는 이제 태양보다 더 빠르게 뭔가 수소연료 반응 이런 것들 다 진행돼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반응 누적 질량비는 어떻습니까? 중심에서 이 수소연료가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점점 수소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수소 바깥쪽으로 빨리는 속도를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수소가 빠져나가는 이 경사의 기울기 변화를 보고 저는 바로 풀었거든요. 그러면 B는 어때요? 더 경사 변화가 빠르죠? 그래서 B가 5배가 되겠고 A가 태양의 1배, 즉 A가 태양하고 비슷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이랑 질량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맞는 얘기고요. 자, B의 중심액에서는 기울기, 당연히 이제 태양의 질량보다 5배가 되기 때문에 CNO 반응이 훨씬 많겠다, 그쵸? 그래서 기울기 니보다 많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편에서 기체 압력 차이인가 중력. 자, 근데 여기 문제를 잘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주계열성의 특징이 뭡니까?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이 있어요. 이렇게 중력으로 들어오는 힘과 기체 압력 차이 아니면 나가려는 힘, 즉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 둘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A건 B건 다 상관없이. 그래서 틀렸죠. 작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결성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7번 문제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침착하게 풀어보시면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가는 지게 A와 B의 현재 위치를 줘. 지게 현재 위치를 줬습니다. 자, 나는 80MA로부터, 그쵸? MA가 100만 년 전 단위거든요. 그죠? 약 8천만 년 전 생각하면 되겠죠. 8천만 년부터 현재까지 A, B 사이 거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현재 거리가 요만큼인데 8천만 년 전 요만큼이에요. 사실상 A와 B의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쵸? 왜냐면 쌤, 이 조건은 더 필요 없는 건가요? 이 조건을 가지고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뭔가 이 거리에 대한 정보를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그냥 큰 차이 안 나겠구나. 뭐 거리가 점점 뭐 가까워졌다가 살짝 멀어졌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A에서 구한 80MA 고지각의 위치는 이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B 중에 하나고요. B는 동그라미 C랑 동그라미 D 중에 하나네요. 그쵸? 문제부터 벌써 너무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동일 경도선을 따라 일정 속도로 한 방향, 맞죠? 이 방향이 막 지게가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한 방향만 생각하시고 한 경도만 따라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위도에 위치한 시, 자, 이게 포인트죠, 문제.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까지 문제 꼼꼼히 읽으셨어야 돼요. 같은 위도에 위치한 시기가 있었다. 즉 위도가 한 번 만나는 시기, 위도가 이 두 개가 만났다기보다는 위도선이 만나는 시기가 있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여기서 그거보다 문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게 이 손으로 좀 설명하면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애들 바로 시험 치고 와서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지구과학 수업이 있기 때문에 어제 애들 풀이를 할 때는 제가 손으로 좀 풀었지만 이게 조금은 여러분 안 와닿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 이 점 찍힌 이 점이 바로 뭐라 했어요? 고지작이 극이기 때문에 원래 지작이 북극은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지작이 북극은 90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갖다 맞추는 상태로 맞춰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는 요걸 풀 때 이 스몰 a랑 스몰 b의 변화를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처럼 같은 위도에 있는 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치를 본다기보다 저는 위도를 보고 싶습니다. 됐죠? 그러면 처음에 한번 A부터 먼저 시험해 볼게요. A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A를 어디에 맞춰주셔야 되냐면 얘가 원래 어디 있다? 이 북극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지게 A는요. 원래 이렇게 밑에서 있었다가 이렇게 올라온 애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얘를 지금 이 갖다 맞춰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 A는 원래 지금 그 위도를 볼게요. 원래 50에서 지금 얘는 90이잖아요. 그쵸? 그럼 50도만큼, 그럼 여기서 몇 도만큼 내려갈까요? 마이너스 40만큼 내려가 주면 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0이니까, 이 동그라미 A일 때, 자꾸 A가 너무 많아서 동그라미 A, 자,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 A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위도 마이너스 10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냥 제가 편의상 마이너스 10으로 할게요. 이 난방구를. 마이너스 10도에서 몇 가지 왔다? 30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랑 같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동그라미 B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그대로 같이 위로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위로 한 칸씩 맞춰주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A는 이 B는 사실상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가락을 보통 쓰라 합니다. 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갖다 맞추면 이 둘 간의 거리가 실은 20도만큼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20도만큼 위에 있었던 거예요. 50도에서 몇 도로 내려온 거예요? 30도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B도 한번 혹시 잠깐 멈추고 B 한번 해보실래요? 그걸 한번 해보고 저랑 비교해볼게요.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이제 다 멈추셨죠? 가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C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C도 어때요? B랑 지금 거리 차이 지금 이만큼 원래 맞춰줘야 되니까 사실상 몇 만큼? 이 지금 얘를 맞춰줘야 되니까 원래 이거를 갖다 맞춰야 되니까 B는 똑같이 20만큼 내려갔네요. B도 마찬가지로 몇 만큼 내려간 거예요? 마이너스 10만큼에서 출발해가지고 몇으로 가는 걸까요? 현재 위도를 보셔야죠. 현재 10도만큼 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D도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D는 어떻게 될까요? 요 위에 갖다 맞춰야 되니까 실은 어디서 출발해서 30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다 지금 10도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도착 지점은 지금 다 동일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왜 현재 위치니까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표현하는 숫자.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손가락으로 맞추라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80mA일 때고요. 얘가 현재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판단 가능해요. 왜냐면요. 벌써 여러분들 느낌 오셨나요? 이, 뭐죠? 이, 뭐냐. 동그라미 B는 바로 탈락이라는 거 바로 느껴졌죠. 왜냐하면 지금 얘 혼자 지금 이상한 데서 놀고 있어요. 그쵸? 얘는 탈락이고요. 그럼 요 당연히 A는 바로 동그라미 A가 바로 채택이 됐고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A가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10도에서 그 다음에 3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선생님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둘이 같이 내려가는데 만약에 C라고 가져볼게요. 근데 이 두 가지 속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 같이 내려가는데 이 출발 지점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봤을 때 이 출발 지점이 똑같지만 A는 아주 빠르게 내려가서 뭐 사실상 올라가는 건데 그냥 편의상 할게요. 같이 빠르게 가가지고 얘는 즉 40도만큼 이동해가지고 현재로 도착한 거. B는요 얼만큼 갔다고요? 지금 20도만큼 가가지고 도착한 거. 얘 둘이가 처음 지점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만났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C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D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D는 사실상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반대로 오기 때문에 중간에 어딘가 한 번은 만나는 지점이 같은 위도의 지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D가 맞는 거고 A가 이렇게 너무 좀 더럽겠네요. 그죠? 깔끔하게 예쁘게. 그죠? D가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랑 D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 80mA부터 현재까지 지게가 이동한 속도는 A가 그래서 우리 아까 봤잖아요. 속도는 A가 당연히 B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됐죠? B에서 구한 80mA의 고지압 기극은 당연히 D가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럼 A에서 구한 80mA의 고지압의 복각의 크기는 자, 그러면 A일 때 현재 지금 80mA일 때 보시면요. 80mA일 때는 마이너스 10도예요.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0도는 지금 요 밑에 있잖아요. 복각크기 40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만 판단하게 되면 기흥, 니은, 디귿에 대한 거는 아주 쉽게 바로 판단이 가능했던 겁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이제 우리 어느 지역에 이제 지질 단면 나타낸 거고요.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에 대한 이제 뭐 X의 함량분의 자원수 함량. 자, 그럼 당연히 얘가 모원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굳이 모원소 주면 될 걸 가지고 좀 헷갈리게 준 겁니다. 그쵸?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P와 Q는 모두 X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각각 PQ의 직장값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P의 절대량 2억년이고 Q는 아직 몰라요. T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죠? 생성 순서를 알 수 있죠. P가 먼저 생겼다가 그 다음에 A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Q가 생긴 거죠. 즉 P가 제일 오래된 애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모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면 오래돼서 커지니까 기역이 바로 P고 니은이 바로 Q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보시면 알죠? 여러분들 이 자원소가 처음에 모원소가 100인데 비율로 갈게요. 처음에 했을 때 한 번 지나면 어때요? 1대 1이니까 맞죠? 처음에 했을 때 1, 한 번 지났을 때 1이고 한 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대 3이죠. 그쵸? 이 3이라는 지점이 반감기 몇 번 지났다? 2번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바로 나오죠. 반감기는 1학년이다. 바로 나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럼 현대부터 t가 지났을 때 여러분들 그럼 t가 지났다 칠게요. 그럼 q의 x3량분의 자원수 함량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3량 지금 여기 줬잖아요. 값을. x3량은 몇이에요? 그러면 40이에요. 그쵸? 아닌데 잠깐만요. 자, Q의 현재로부터 T 지났어. 한 번 더 지나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네요. 자, 한 번 더 지났을 때 Q니까 그럼 현재 Q는 얼만큼 있어요? 현재 Q는 지금 이 X의 함량분의 자원수 함량이 지금 보시면 현재 Q는 그냥 편하게 생각할게요. 10분의 4만큼 그냥 모원소가 남아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T년이 지났을 때는 무조건 4분의 10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T년이 한 번 더 지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또 몇 해주면 됩니까? 10분의 4를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러면 몇이 나와요? 100분의 16이 나와요. 그렇단 말은 현재 모원소가 16만큼 있다는 거죠. X의 함량은 16이 되겠고요. 자원선 자동으로 100에서 빼주면 84가 되겠죠. 이게 16에서 4를 곱하면 64거든요. 여러분 혹시 잘못 곱해서 84 만들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화폐석 A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Q는 그럼 어때요, 지금? 일단은 이 T라는 연도는 원래 반감기 한번 1억이 지났을 때는 10분의 5인데 이거보다 더 적게 남아있단 말은 일단 T는 1억 년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폐석 자체는 그럼 어때요? 이 1억 년보다 더 오래 된 거잖아요. 화폐석은 신생된데요. 발견될 수가 없겠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와, 또 계산 문제 또 나온 것 같네요. 그쵸? 자, 19번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일직선상. 자, 이거는 바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쵸? 예쁘게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자, 그러면 이 칸수가 뭐 좀 제가 여러분 굿노트 6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조금 색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굿노트 6 쓰시는 분들 아마 자동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고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업데이트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우리은하를 뒀을 때 같은 거리 그냥 좀 예쁘게 한번 더 볼게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B고요. 같은 거리 칸수가 있죠. 지금 해가지고 A입니다. 됐죠? 자, 우리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8,400이래요. 오케이. 그렇죠. A에서 B까지 거리 240. 아, 이거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A에서 우리나까지 거리가 120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120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허블 상수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허블 상수. 자, 우리 우퇴 속도 V는 뭡니까? H 곱하기 R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쵸? 자, V가 8,400이에요. 허블 상수 H에다가 거리 120을 곱해주면 되니까 허블 상수 H는 몇이 나옵니까? 이 84가 12의 배수라는 거 아셔야 되죠? H70 바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이 바로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를 구해야 되는데 A에서 관측한 C의 적색편이랑 자, 이것도 구할 수 있죠. V를 구하는 곳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C 곱하기 Z예요. 자, 우리 V 후퇴속도는 우리가 지금 A에서 관측한 C의 적색편이랑을 알고 있으면 후퇴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구해봅시다. 얘는 반대로 VA랑 C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빛의 속도 C는 빛의 속도고 Z는 편이랑이죠. 이거 구했잖아요. 빛의 속도 알고 있잖아요. 3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 뭡니까? 0.028을 곱해주면 되는데 10의 5승 날라가고 10의 제곱하면 28이 남고요. 28 곱하기 3 하면 몇이 나옵니까? 아, 놀랍게 얘가 84죠. 8,400이 되겠습니다. 그쵸? 와, 그렇단 말은 어때요? A랑 C의 거리도 몇이다? 120 메가파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B에서 관측할 때 우리나라 C에 지는 방향 30도 이른다. 아, 그러면요. 우리 A랑 C가 지금 어때요? 거리가 정확하게 120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잠깐 밑으로 좀 내리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C는 어디 있어요? 이 친구를 좀 줄어지나? 좀 줄어지네요. 자, 제가 활용을 좀 잘하고 있죠, 그죠?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한 이 원 위에 C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 원의 반지름은 똑같고요. 그러면 C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뭐, 엄청 멀리는 안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은하랑 지금 어때요? 우리은하랑 B랑 했을 때 시선 방향이 3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사실상, 이렇게 C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 그쵸? 여기를 C를 잡아주고요. 여기는 직각이 나오겠죠? 여기가 3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고요. 됐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좀 구해졌죠? 자, A에서 C를 관측하면, 물론 이제 이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니은입니다. A에서 C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이 500인 거는 520보다 길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곱했을 때 8,400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런데 8,400 나오면 0.028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분의 몇을 해야지 0.028이 나올까요? 500분의 514를 해야 돼. 이거 바로 아시겠죠? 514 빼기 500 이렇게 하면 500분의 14가 되고 곱하기 2 하게 되면 0.028 나오니까 얘는 520보다 짧습니다. 514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틀렸죠? 이 0.028을 그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디귿 이게 관건인데요. 이걸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잘 그려보셔야 되는데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 각도가 60도예요. 그럼 요거 마찬가지로 뒀을 때 이 지금 이 수학이거든요. 수학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이렇게 직각이 나오는데 요 삼각형이 지금 이 둘이 거리가 또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다 요 친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즉 얘가 정삼각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C, A, 우리은하, B 이렇게 다 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C에서 관측한 B의 호텔도 어때요? 이 친구는 보시면 여기 직각이잖아요. 여기 60도니까 이걸 x로 두면 x 대 루트 3x가 되는 거고요. C에서 관측한 우리나라 호텔속도 이 거리가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배에다가 맞는 얘기다. 그쵸? 우리가 거리랑 후퇴 속도는 비례하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 길이의 값으로 제가 그냥 구하는 겁니다. 됐죠? 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9번 문제 아주 재밌지만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면서 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뭐 수학 더 어려운 수학도 푸는데 이 정도 수학은 쉽잖아요. 그쵸? 됐나요? 자, 마지막 20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20번 문제를 다시 녹화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뭐 헷갈리는 포인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살짝 옆에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걸 참고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림은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이제 중심별과 행성이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존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리 이 그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중심별 그려주시고 행성 그려주시는데 자, 만약에 여기 중심별이 이렇게 가까워져 온다 치면 행성은 이렇게 멀어진다 이렇게 그려야겠죠. 선생님 왜 갑자기 가까워져 온다를 먼저 하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T0 출발점이 시속도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걸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 중심별이 가까워지면 행성은 멀어진다. 즉 중심별과 행성은 서로 반대로 이동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이 T0일 때가 이미 지금 제가 옆에 그려놨죠? 이 T0일 때 보시면 이 T0일 때가 여기잖아요. T1일 때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쪽일 때는 전부 다 어떤 라인이죠? 중심별이 지금 가까워져 온 라인이죠. 그쵸? 그럼 중심별이 가까워지면 행성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행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됐죠? 틀렸습니다. 기억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니은을 위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자, T3에서의 이제 중심별의 시선도 직접 구해보라 하는데, 선생님 지금 T3 정보를 나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지금 이 시선도 정확하게 좀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있는 정보를 가지고 푸셔야 돼요. 바로 어떤 정보죠? T0하고 T2하고 가진 정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T0랑 T2 사이, 즉 우리가 이 두 칸이 흘러갔을 때는 치수속도가 정확하게 정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칸을 정확하게 180도만큼 반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옆에 그림 그린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칸수를 봤을 때 이 T0에서 T2까지 이 칸이 180도 같단 말은 T0에서 T1까지 했을 때는 90도만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T0가 여러분들 이 길이 L, 여러분 아시죠? 이 L이 변했을 때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L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원래 시선속도보다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값만큼 더 원래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L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했을 때 5도가, 그러니까 5가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L이 10인 건 아시겠죠? 시선속도 최대값이 10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T0는 우리가 여기서 60도만큼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T1은 우리가 여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90도만큼 간. 됐습니까? 그러면 T3도 마찬가지로 이 T2에서 똑같이 90도만큼 가준 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T3는 여기서 똑같이 30도만큼 간 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T3에서의 중심별 시선도는 사실상 우리 T1하고 했을 때의 반대값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T1하고 했을 때가 지금 요만큼 있을 때 이만큼 각인데 얘는 당연히 L 곱하기 코사인 30도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5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은요. 람다 2 빼기 람다 1을 람다 맥스. 여러분들 근데 람다 맥스일 때가 정확하게 우리는 단순하게 저는 이거는 이 코사인 값을 가지고 그냥 저는 풀고 싶어요. 이게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자, 이 코사인 값을 우리가 어차피 곱해줘서 지금 변화가 한 거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요. 이 코사인 값을 어차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람다 맥스일 때는 우리 파장 최대값이 그냥 1만큼만 변한 게 되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그냥 최대값이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값이니까 코사인 90도인 겁니다. 그쵸? 이 코사인 90도만큼 갔을 때가 맞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T1까지 갔을 때의 코사인 값이 지금 어때요? 이 지금 30도만큼 더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갔을 때 지금 길이 변화가 지금 1만큼 간 변화가 있는데 이 30도만큼 갔을 때 변화가 지금 2분의 루트 3만큼의 지금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만큼 변화가 나타났어요.
t3만큼 이만큼 30도만큼이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때요? 루트 3에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1보다 어떨까요?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아, 그렇단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이 파장의 변화량도 람다 파장의 변화량도 즉 람다 2 빼기 람다 1 이 값 자체도 어떻습니까? 람다 맥스보다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아, 됐습니까? 그래서 작다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람다 맥스만큼 간다는 말은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시선속도를 그대로 했을 때 얘기인데 시선속도가 이미 2분의 루트 3만큼으로 됐고 2분의 1만큼이 됐다가 더해지게 되면 1보다 당연히 커진다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의 이 람다 파장의 변화량도 더 크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 근데 람다 1은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사실상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마지막에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신무가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았을 텐데 이 정도 계산이면 막 엄청 빡센 계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한 번씩 좀 천천히 멈춰서 한 번씩 여러분들 스스로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수능 남은 게 화이팅 하시고요. 수능 잘 보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